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사회 이해 첫 수업 시간입니다. 이 수업을 맡은 김태수입니다. 이 수업은 처음부터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수업 진행했던 방식으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간 시험과 학기말 시험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과목은 처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5주 동안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리포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출석 20점과 그 다음에 중간 학기말 시험 40점씩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에 강의 계획을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5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오늘은 이 과목 그리고 이 강의 계획 그리고 참고 문헌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지금 강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정치와 경제와 사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정치 부분에서는 먼저 첫 주 정치는 이제 이계주 민주주의론하고 정치 과정론, 이게 이제 정치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또 한 주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4주 동안.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중간 시험을 한번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를 가지고 사회와 문화 영역을 가지고 이제 3주 동안 공부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14주 동안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15주 차에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보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목 소개, 강의 소개, 참고 문헌 소개, 그 다음에 이 과목이 갖는 교육과정적인 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이 강의의 참고 문헌입니다. 이 과목은 우리가 이번 2학기 2020학년도 가을 학기에 이제 개설되는 과목이고 3학점 3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제 강의 목표,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 목표는 현대 사회 현상을 이제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정치와 경제,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법, 이런 각 영역으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말 그대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이런 식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되는 이 과목에 이어서 이제 후속되는 각 분절적인 학문 체계, 이론적인 토대로 연결을 시켜서 나아가서는 공직 적성 개발, 다시 말하면 이제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있는 이제 취업과 이제 관련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공직 적성 개발을 위한 각종 시험에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자, 이 과목의 주 교재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사회과학 요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이제 나왔던 책이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을 해서 그 주문을 받아서 이제 출판사에서 제작을 해서 배송하는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일단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은 그 교보퍼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책자를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송을 하게 되니까 빠르면 한 일주일, 늦으면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듣는 다음 바로 이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교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 내용에 이제 충실하게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을 미리 보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이 지금 아까 이제 대략 설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정치 부분, 민주주의와 정치 과정으로 나누어서 2주, 그 다음에 법 부분을 한 주,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을 4주,
경제 부분이 제일 이제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부분을 3주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15주 동안 표준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현대사회 이해 이 부분을 다 학습하는 걸로 이렇게 강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헌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 교재는 지금 공공사회과학요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맨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진도 나가는 부분이 주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교재를 이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교재는 혹시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일반 사회 그 다음에 이 과목이 현재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과목은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이제 사회 과목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빠지더라도 우리가 사회 전반을 이해를 하고 사회과학의 주요 그 기초 개념들을 학습하는 데는 꼭 필요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들은 이미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문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봐두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사회 이해라고 하는 과목이 국가 표준 교육 과정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어떤 위상을 갖는지 그 다음에 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국가 표준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교육부 소속으로 국가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는 주로 현재는 대입 수학 능력시험, 수능시험을 관리를 하고 검정고시를 이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기구가 그런 교육 평가에만 이제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이제 교육 과정에다 초점을 넣어서 이제 선진국에서 특히 이제 북유럽이랄지 서유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 표준 교육 과정을 이제 크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볼까, 어떤 학제를 일단은 구분해서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영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이제 설계할 거고, 앞으로 이제 현재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넓게 이제 그 교육과정을 짜야 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재는 초중등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현재는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표준화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뭐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국내에 있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유치원 이런 그 학교는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표준적인 교육 과정에 따라서 그 컨텐츠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어느 학교를 다녀도 별 차이가 없어요. 표준적이란 겁니다. 다만 이제 전문대학이나 대학은 조금 이런 표준화되지는 못해 갖고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 그 어느 교수한테 어떤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과정,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지금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이제 대학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사회교육이나 아니면 평생교육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가의 표준교육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이제 우리가 짜여져 있는 이런 교육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현대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어느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재 중등교육 그 과정 중에 이제 한 영역이 바로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탐 영역이라고 그러죠. 사탐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탐 영역 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현대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탐 영역을 한번 총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이제 뭐라 할까, 고급 학문인 이제 일반 사회과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쉽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졸업 자격의 어떤 과정을 갖추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제 중등이라고 그러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해서 총 6개 학년 동안 배우는 그런 게 바로 중등입니다. 중등. 이렇게 해서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사회, 역사, 지리, 윤리 이렇게 이제 크게 4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아주 공부하는 것은 이 중에서도 1번 일반 사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 3, 4번은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못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사회는 지금 얘기했듯이 일단 정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일부 중에 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라는 부분이 이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회, 그리고 문화, 사회문화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이제 3개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등학교 6년 동안 공부했던 중학교 때는 아마 뭐 사회 이렇게 돼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뭐 정치 경제 또는 뭐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조금 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주입식으로 이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각 그런 용어들이 갖는 어떤 함의, 그리고 개념화의 기초적인 개념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과목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사회과학 인문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그럼 쉽게 말하면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과학 인문이라는 과목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정치학도 배우고 경제학도 배우고 사회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정치학을 응용한 또 행정학을 공부하고, 또 경제학을 응용한 경영학을 공부하고, 또 사회학을 응용한 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고급 고등 교육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역사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영역, 윤리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중에 일반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등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이걸 중등을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에 물론 유치원 교육까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 현대 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이미 초등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과목이 국어, 수학, 바른생활 뭐 이렇게 돼 있죠. 몇 가지 과목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사회라는 과목은 바른생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른생활 안에.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3학년이 되면 이 바른생활이 분화됩니다. 사회와 도덕으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사회라는 과목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심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게 이제 다시 중학교에 들어오면 좀 더 분화가 되죠. 사회가 이제 역사와 또 도덕 이렇게 이제 세 과목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회라는 과목을 좀 더 이제 공부를 깊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기초, 탐구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탐구 영역에 속하죠. 탐구. 그 중에 사탐이죠. 사탐. 역사 도덕을 포함한 사탐 영역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현대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전혀 새로운 생소한 과목이 아니고, 이미 고등학교 때, 더 이전에는 중학교 때, 더 이전에는 초등학교 때, 그 전에는 유치원 이런 교육 과정에서 이미 조금씩은 그 단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미 공부해 왔던 내용들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넓은 눈으로 총망라하고 정리해 보면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해야 될 고급 학문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사회과학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나아가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 시험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응용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뭐랄까요, 이론적인 의미와 실용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사회과목을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게 이제 대학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지금 말한 고등 사회과학 영역입니다. 고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학입니다. 중등은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중등이라고 그러고, 고등 그러면 이제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건데,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영역은 우리가 사회라고 하지 않고 이 과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과학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회과학 인문입니다. 이 과목은 이제 유,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과학 과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서양 근대사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회과학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고 어떤 식으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들이 어떤 주요 개념과 이론을 다루고 있는지 각 영역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학기 때 사회과학 인문이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 인문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 이런 현대사회 이해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뭐랄까요, 체계화시키고 좀 더 심화시키고 좀 더 뭐랄까, 좀 더 고급 학문 쪽으로 보다 이론적이고 이런 쪽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과학 인문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각 분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정치학이요, 두 번째가 법학이요, 세 번째가 경제학이요, 네 번째가 사회학이요. 이렇게 나머지가 또 이렇게 해서 영역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 중에 첫째가 바로 정치학입니다. 정치학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학 개론 이런 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학에서 또 다 공부하지 못한 그 응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행정학이라고 하는 행정학 개론이나 이번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국가행정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학 개론과 행정학 개론을 통해서 좀 부족했던 그런 정치 행정 영역의 지식을 공부하게 되는데, 크게 나누면 지금 6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치 문화, 정치 발전, 그 다음 한국 정치의 제도, 그 다음에 보편성과 특수성, 그 다음에 정치 과정이죠. 정당과 이익집단과 선거제도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치 참여, 여론과 매스컴,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것이 정치학 영역입니다. 요 내용들을 우리가 깊게 공부를 못하고 우리 이 과목에서 대략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으로서 정치학 개론과 행정학 개론 또는 그 관련 유사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법학 영역인데, 이 법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성격상 이것이 좀 응용학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각 대학에서 법학과가 지금 다 없어지는 추세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법학 전문대학원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로스쿨로 지금 이제 지금 바뀌는 체제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법학개론이나 행정법이나 그다음 이번 학기 개설되어 있는 미디어와 법, 이런 법들을 우리가 또 이제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개설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들 중에 법 쪽에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런 선택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수강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는 이 법학의 내용은 크게 6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역시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에 관한 것.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기본권이고, 헌법의 중심 키 컨셉이 바로 기본권이거든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인 도구적인 장치가 바로 통치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치기구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게 헌정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이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죠. 민법의 원리, 민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 능력, 권리 능력, 민법의 구성, 물권, 채권, 가족 3대 영역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민법과 공법 중간에 있는 사회법 영역이죠.
사회법 영역 중에는 교육법, 사회보장, 여성복지, 소비자보호, 노동환경 이런 것들이 사회법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민법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역시 전통적인 법이라고 하면 공법 역시 전통적인 중요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사회법은 최근에 와서 민법과 공법이 계속 교차되면서 사회법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공법이라고 그래서 행정법과 형법과 절차법으로서의 소송법 요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국제법 국제관계에 관련된 법 국제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쓰는 몇 가지 개념들 우리가 말하는 묶어서 그냥 이론법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의 원천이 무엇인가 법원 그 다음 법의 효력 해석 법의 유형 법치주의와 법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영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충분하게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법학개론이나 행정법에 관련된 과목들을 잘 골라서 명칭이 뭐 어떻게 됐든 이런 내용들을 골라서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영역이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또 경기 불황이 오래되고 갈수록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역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고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물질적인 토대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중요성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학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업 경제학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 측면에서 그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또 경영학이라고 하는 또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 영역이 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양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경영학과에서 개설되는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는 또 전공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또 내용은 조금 겹치는 영역이 있고 합니다만은 또 이런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사회와 경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도 여러분들 현재 개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학이라고 하는 과목도 이제 간헐적으로 개설이 됩니다. 특히 경영학과에서 세무회계를 듣는 학생들은 이 과목을 들어야지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그 세무사 시험 볼 때는 이 재정학이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 과목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개설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면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국제기구, 이게 이제 지난 학기에 국제사회 2라는 이름으로 개설이 됐었는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또 경제잖아요. 정치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서 개설되는 경영학개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학에 관련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크게 이제 5영역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먼저 경제학에서 주요 쓰는 개념들을 봅니다. 주요한 용어, 경제학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그 다음에 경제학의 인접 영역, 경제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하는 그런 체제, 경제의 주체, 개인, 가계, 기업, 국민경제, 이런 경제의 주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에 있어서 수요 공고의 법칙, 시장의 기능과 공공재, 그리고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시경제라고 해서 좀 좁은 눈으로 보는 거죠. 가정을 주체, 가정경제학과 기업경제학, 그리고 공공경제학, 이런 것들은 전부 주체가 어느 주체든 간에 하여튼 미시적인 관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거시경제학은 좀 넓게 봐서 이제 국민경제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금융과 통화, 그 다음에 경기순환, 인플레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 국제경제는 이제 국가 간, 그 다음에 국가와 뭐 국제기구 사이의 어떤
그런 경제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무역이론, 자유무역의 추세, 국제수지 환율, 한국 경제 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영역이 크게 5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사회학이죠. 사회 영역.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학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학기 때 이미 그 사회 현상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전에는 이제 사회학 개론이라고 했던 거죠. 사회학 개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배운 지식들을 이제 또 현실에 응용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또 사회복지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부에서 사회 현상의 이해, 사회과학 입문,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학 개론, 그 다음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미래사회 이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강하면 이 시간에 공부할 것 중에 좀 미진한 것들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5영역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 사회과학 방법론, 우리가 접하는 사회 현상이 무엇인가, 사회 현상의 특수성 이런 거고, 그다음에 과학 철학 이런 것도 좀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 사회학,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 보편적 단위인 조직 관점에서 조직 사회학을 이제 개인 사회학, 조직 사회학, 계층 계급 사회학, 그다음에 사회 이동, 사회 변동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 사회학으로 해서 문화의 개념 변동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론과 정책론, 사회 문제와 정책론, 현대 산업 사회의 문제점,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적 관점, 사회 문제론, 그다음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 정책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미래사회론, 앞으로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서 공부하는 크게 보면 4대 영역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와 법과 지금 말한 것처럼 경제와 사회,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지 못하는,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영역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역들입니다. 첫째가 역사 부분, 한국사학, 서양사학, 서양 역사, 동양사학, 동양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는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수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지,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리죠. 지리도 인문지리, 자연지리 나누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뭐 이런 관련 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현재는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윤리와 철학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사회 윤리, 뭐 철학개론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보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자, 우리 학교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현대사회 이해라는 과목의 후속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우리 대학에서 현대사회에 관련된 과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속 과목.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과학 입문이 이미 1학기 때 개설이 됐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공부하는 것이 서양 근대사입니다. 서양 근대사에서 어떻게 화학혁명이 일어나서 그 화학혁명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줘서 사회과학이 형성이 됐느냐,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일단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양 근대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그 과학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역이 바로 사회학이죠. 사회학. 사회학에서 그래서 실증주의 사회학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사회학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개념, 주요 이론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학. 근대 문이 열리면서 혁명, 이런 정치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 그다음 경제학, 우리가 말하는 근대 문이 열리면서 산업혁명이 진전이 되면서 우리가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가 보다 삶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고정경제학이 이제 등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서
인구론이 돼도 되잖아요.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를 하는 반면에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 문명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멜더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 경제학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과학의 각 분과 학문들은 결국은 근대문이 열리면서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근대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과학혁명이었다. 우리 다시 말하면 지동설과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 그 다음에 진화론, 이런 세 가지 과학적인 위대한 발견과 발명, 이걸 우리는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이제 근대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근대의 결과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이 형성이 됐고, 그게 이런 개념들이 생겨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현대사회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관계를 관련성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정치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후속 과목으로서 행정학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학개론을 먼저 들은 다음에 후속 과목으로 행정법 총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학개론을 들은 사람이 경제학 원론이나 아니면 공공경제학, 이번 학기 개설되는 사회학 경제 이런 과목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재정학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 이해, 그 다음에 사회학개론, 한국사, 이런 과목들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현대사회론 관련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들이 하여튼 현대사회 이해에서 공부하는 그런 뭐랄까 주요한 개념들, 이론들의 그 후속 그런 학문,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명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명칭은 예를 들면 행정학개론 같은 경우도 이번 학기는 국가행정 2라는 이름으로 개설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명칭이 어떻게 개설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그 내용을 잘 보고, 특히 강의계획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좀 더 보충도 하고 좀 더 심화학습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문적인 어떤 성취도 하고 얻으면서 그 다음에 또 실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도 대비를 하고 이런 취업 시험, 대학원 진학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와 그 다음에 법과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 넷으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먼저 정치 영역을 공부를 합니다. 정치 영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정치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도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지만 사실상 정치학의 문은 민주주의와 함께 이제 열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양에서 혁명과 함께,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과 함께 의원내각제 생겼고, 그다음 미국에서 미국 독립혁명과 함께 대통령 중심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정당이 생겨나고 선거가 생겨나고,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정당과 이익집단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제도가 오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학의 문을 연 계기, 가장 중대한 사건은 바로 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문화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와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뭐가 같냐?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은 같죠. 그러나 뭐가 다르냐? 컨텐츠가 다르죠.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름만 대통령 중심제지만 너무나 그 내용이 판이해요. 그러면 그렇게 판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문화죠. 미국의 정치 문화와 한국의 정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영국의, 유럽의 그런 문화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평등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인종차별이 있고 미국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평등한 그런 사회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그게 미국식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죠. 권위주의, 그 다음에 지역주의. 물론 미국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서 뉴욕주나 펜실바니아주 같은 경우는 항상 진보고, 텍사스주나 그 다음에 뭐 남부 쪽, 뉴멕시코나 이런 남부 쪽은 또 항상 또 보수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미국도 이제 지역주의가 없지는 않습니다. 영국도 뭐 알다시피 여러분 뭐 잉글랜드 지역과 웨일즈 지역 사이에 지역주의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뭐 다 그렇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사실 뭐 지역주의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좀 더 특이하다는 거죠. 아주 영토도 좁은데 동서로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분단돼 있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라고 하는 정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발전이죠.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고 후진 정치와 선진 정치를 뭘로 구분할까, 이런 식으로 그런 구분 기준이 이게 타당한가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보편적인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편 기준에 따라서 볼 때 보다 발전된 형태가 있고 낙후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정치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에 이제 또 한국 정치를 돌아보는 거죠. 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인가. 아까 말했듯이 외형상 대통령 중심제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국회의원들이 다 장관도 겸직한다는 점에서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면서 의원 내각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제도적인 특징을 보는 거고, 그다음 한국 정치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 아까 말했듯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그다음에 남북 분단과 동서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지만 서구적인 그런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 과정이죠.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나라가 민주주의냐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선거입니다.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말은 그 중화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뜻인데, 사실 중국을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선거가 없잖아요. 중국이란 나라는 선거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거 제도 유명무실합니다. 러시아 선거가 거의 유명무실해요. 이런 나라는 우리는 형식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고 있냐, 미국처럼 서유럽처럼 일본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제대로 선거가 주기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지느냐 아니냐, 이걸 놓고 이제 그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이렇게 가늠할 정도로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이제 정당이잖아요. 우리 후보를 선택을 할 때 후보가 너무 난립하면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에 굉장히 혼란이 오니까 그걸 하나의 이제 그룹을 묶어주자, 클러스터를 묶어주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정당이 된 거죠. 그리고 정당의 또 계열화되는 것이 바로 이익집단, 암직단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정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는 게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 참여에 있어서 여론과 매스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말하는 그 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문에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업무다 또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론의 향방이죠. 그 다음에 의사들의 파업 보세요. 그것도 어떤 쪽은 대부분의 국민들 대부분은 이거는 정당성이 없다, 의사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아니다, 현 정부의 책임이 있다, 또 정부를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론과 매스컴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론과 매스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에 들어와서 아까 얼핏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갖고 헌법과 민법과 사회법, 공법, 국제법 이렇게 크게 이제 5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보는 거죠.
헌법이 중요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헌법은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도 알아요. 그렇지만 헌법을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모바일 핸드폰에서 앱을 설치를 해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을 실시간으로 내려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 아까 말했듯이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권.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치기구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민법의 원리, 능력, 민법의 강론, 물권, 채권, 가족, 강론을 보는 거고, 사회법은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법이었다가 공법의 성격이 강해지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본래 노동법은 민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민사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 사적인 영역에 맡겨놓으니까 너무 이제 횡포가 심하잖아요. 사용자들이 훨씬 더 우세한 입장에서 이제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사법이었으나 이게 공법화된 형태의 사회법이 바로 노동법이고, 그렇죠. 반면에 또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래 사회보장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민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많아지면서 사회보장에도 이제 사회복지 사업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법은 본래는 공법이었으나 민간의 영역이 많아지면서 사회법이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법과 이제 노동법을 놓고 볼 때는 둘 다 사회법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른 거죠. 출발 지점이 이제 어떤 것은 공법에서 사법화된 거고, 어떤 것은 사법에서 공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맥락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공법이 행정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행정기본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일단 제정이 되면 좀 뭐랄까요, 좀 체계화되겠지만 우리나라 행정법은 너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기본법을 이제 제정을 하려고 지금 입법 예고하고 아마 곧 통과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공법이 형법이죠. 일반 형법과 특별 형법이 있습니다. 일반 형법은 우리가 아는 그냥 형법이라는 두 글자고, 형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일반이죠. 예를 들면 특정 범죄, 무슨 가중처벌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것들은 형법이 다루지 못하는 것들.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뭐 보호관찰법 이런 것들이 다 특수형법입니다. 형법은 어느 나라든지 일반 형법이 있고 이제 특수형법이 있는 것이죠. 형법. 그다음 소송법, 민사소송, 형사소송입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이제 시끄럽잖아요. 검사들이 기소 독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소권은 오로지 검사한테만 있어요. 누구도 경찰이고 누구도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검사들의 그 권한이나 좀 나쁘게 말하면 횡포가 이루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을 다시 이제 역할 조정해서 기소 독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광화문 집회 때 예를 들면 그 집회 허가를 내준 판사, 이 판사, 그럼 그 일개인의 판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결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전 국민 5천만이 이렇게 막심한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법부에다 모든 사법부가 전지전능하냐, 사법부의 판단이 한테 모든 걸 맡겨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소송법 문제가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법,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을 했고, 그 다음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제위상이 높아질 겁니다. 특히 홍콩에 있던
국제 기구들이 이제 홍콩이 이제 완전히 중국의 합병이 들어가게 되면서 홍콩에 있던 국제 기구들이 다 이제 도쿄나 서울로 오게 되거든요. 서울에 많이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해서 국제 기구로 많이 진출하고 국제 공무원도 많이 진출을 이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은 상당히 사실 느슨한 형태가 돼가지고 국내법과 다르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이 바로 국제법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론법학이라 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죠. 경제가 역시 가장 중요한 영역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고, 그래서 경제는 지금 경제에서 쓰는 중요한 용어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념들을. 예를 들면 무슨 수요 공급 말할 것도 하고 가격과 거래량, 그 다음에 한계, 그 다음에 총 이런 거 한계 한계 생산, 총생산, 순생산 이런 기본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요 용어들. 그 다음에 경제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 희소성의 전제, 그 다음에 경제인의 전제, 이 두 가지가 대전제가 충족이 될 때 경제학이 이제 성립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또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의 인적 영역들, 경제 체제죠.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수정 자본주의 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체제를 구분해보고 체제별로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것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 중요한 게 주체입니다. 우리가 경제 생활하는 주체, 일단 가장 좋게 보면 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각 개개인이 다 경제 주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또 가계가 또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되는 것이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경제, 한 나라 살림.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그 국제 무역에 국제 경제에 있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5대 경제 주체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기본 원리들, 우리가 말하는 수요 공급 법칙, 시장의 기능과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미시경제, 가정경제, 한 가정을 그 단위로 해서 어떻게 소득을 극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지출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효율화시킬까 이런 거. 기업경제학, 어떻게 하면 뭐랄까요,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고가로 판매를 할까,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전개할까, 어떻게 하면 최적 생산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기업경제학인 거고, 공공경제학은 나라 살림을 운영을 하되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볼까. 그러니까 세금은 정해져 있다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라 예산 지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를 다룬 그런 영역이 바로 공공경제학 영역입니다. 거시경제는 이제 국민경제 차원에서 국민 총생산을 어떻게 하면 실업률과 이자율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국민경제의 어떤 총수요를 조작을 해서 경기를 조절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어떻게 해서 안정을 시키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국민경제 문제고,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금융과 통화잖아요. 어떤 이자율, 그 다음 화폐 발행, 화폐 증가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용창조, 다시 말하면 은행 지준율, 그 다음 표준금리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이 금통 문제, 그 다음에 경기순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경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국제경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라와 국제기구 사이에, 아니면 경제 공동체 사이에, 유럽연합과 나프타와 이런 사이에, 아세안과 이런 사이에 그런 것들, 무역과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죠. 그러니까 실물의 거래는 무역이 되는 거고, 화폐, 금융의 거래는 이제 국제 수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사회학이죠. 사회학이 또 이제 중요한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학을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사회 현상이니까, 자연 현상과 다르게 사회 현상은 굉장히 과학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은 이렇게 하루가 모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회과학은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회과학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사회 현상이 자연 현상과 다르게 과학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 현상을 한번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그래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사회학,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 단위는 바로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을 들여다보는 거죠. 개인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고, 그 조직들을 이제 유형화해 가지고 가족 사회학, 그 다음에 무슨 군대 사회학, 종교 사회학, 뭐 교육 사회학,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런 조직 사회학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들 사이에 어떤 불평등 문제, 여기에 이제 관점을 두는 것이 계층 및 계급 사회학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 사이에 어떤 조직의 이동, 상하 이동이죠. 아니면 뭐 수평 이동, 수직 이동, 수평 이동,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이동론, 계층 이동론, 이런 걸 보는 것이고, 아까도 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이런 집단은 더 이상 뭐랄까요, 비주류가 아니다. 이제는 주류가 됐다.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자영업자,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한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비주류고, 예전에는 비주류의 핵심이었던 민주노총, 정교조 이런 것은 이제는 주류, 중심에 들어갔었고, 정말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택배 노동자, 하여튼 시간제 근로자,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회 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비주류였다가 다시 주류가 되기도 하고, 주류였다가 비주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이 사회 이동.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문화의 변동, 그 다음에 사회 문제와 정책. 이제 우리가 사회학에서 이제 단순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불평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치 판단하는 것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사회 문제론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사회정책론, 사회복지학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미래사회.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사회는 어떤 식으로 변천해 왔고, 그것을 연적해 볼 때 미래사회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내다보는 이런 것이 미래사회론, 다시 말하면 미래학 영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진도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한 정치학과 법학, 그 다음에 경제학과 사회학의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이 과목에서 다 이제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여기서 미처 공부하지 못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심화 과목들을 수강을 함으로써 우리 학교에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함으로 해서 보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진도는 이제 다 마친 거게 되는 거고, 다음 주에는 제2주차에 들어와서 정치에 들어와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